19번 보겠습니다. 자, 좀만 열심히 하면 돼. 자, 19번은 까먹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리미트 뭐라고 써 있습니까? x가 1로 갑니다. 이거 맞죠? 19번? 자, x제곱 빼기 1분의 위에가 2의 x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네, 3이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로 보여요? 극한이죠? 분모 뭘로 가요? 0으로 가요. 문제도 0으로 가죠? 1이면.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인수분해 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fx라는 걸 전체를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 f1 값이 얼마? 1이죠. 아, 마이너스 1이죠. 아니면 저 전체를 잡고 f1이 0 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밑에 x-랑 써주시고 위에 fx 빼기 f1이 되겠죠. 더하기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써주세요. 그럼 얘가 뭐죠? 2분의 1에 f 플라인 x인데 이게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가죠. 이게 3. 그럼 미분할까요? 여기서. 자,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까먹지 마시라고. 우리가 n-1 빼기 6x. 그러면 f 플라인 1은 2n-6이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6이래요. 따라서 n이 6이다. 스텝 2로 갑시다.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좀 보세요. 아픈 사람들도 좀 봅시다. 특히 2번이 좀 어려워요. 스텝 2의 2번. 네, 생각보다 많이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랑 g가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요게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땡큐인 건 f0이 0인 걸 하나 줬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겁니다. g 플라임 0, f 플라임 0. 미분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일단 x에 대해 0을 넣을게요. 여기다. 그럼 여기서 0 빼기 f0, 여긴 g0이 되고 여긴 0 더하기 f0이 되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답은 뭐예요? 여기 0이지. 여기도 뭐야? 0이지.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g0도 0이 됩니다. 그래요?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0을 괜히 준 건 아니니까 0을 한번 넣어본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들아 봐봐.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 그냥 저것만 쓸게. x 빼기 fx가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fx. 시원해? 괜찮아? 더해? 여기 잘 나오나 해서.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지워요. 이렇게. 그럼 뭐야?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최소값이 몇 되겠죠? 0일 때.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근데 몰라. 다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지, 누가 다항 함수라고 얘기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됐나요? 첫 번째. 보세요. 이제 여기부터 어려워요. fx가 0보다 커. x가 일단 0보다 큰 상황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f'0이라는 건 미분 가능하니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라고 해서 구해도 이게 f'0이죠. 맞나요? 근데 잘 봐. 분모는 0보다 크죠? 여기서 왔으니까. 우극한 양수. 근데 fx이 0이야. 그러면 이게 x분의 fx인데 fx도 0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괜찮아요? 분모가 양수? 문자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아무리 극한이어도. 근데 봐. 만약에 x가 0보다 작아.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의 좌로 가. 반대편
봐. x-0분의 분자가 똑같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음수. 얘는 항상 양수라며. 써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이렇게 되지.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뭘 알게 된 거야? 아, f'0이 0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이렇게 x축이 있거든. 여기 0이야. 근데 f가 0을 지나야 돼. 근데 미분 가능한데 저희가 뭐라고? 최소래. 그럼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쵸? 제일 작다며. f0일 때가 제일 작다며. 뾰족하게 지나갈 수 있어? 안 되잖아. 부드럽게 찝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이게 나오지 바로. 이건 식으로 계산한 거, 이건 그래프 이양. 이렇게. 괜찮아요? 뭐 때문이야?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봅시다. 그럼 내가 뭘 구할 거냐면 G'을 구할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두 번째. 똑같아. 일단 X가 0보다 크다 할게. 그럼 저거 X로 나눠. 그럼 이렇게 돼. 1 빼기 부동호 안 바뀌죠?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내가 여기다가 이걸 할게. x가 0에 우극한을 할게. 0보다 크니까. 거기다가 1 빼기 x분의 fx를 할게. 근데 이미 나는 이걸 계산했어. 여기서. 이게 뭐야? 이 0이 0이면 얘 뭐야? 0이야. 얘가 뭐가 돼?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 빼기 f 플라임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이야. 근데 저기 오른쪽 걸로 가봐. 역시 우극한이다. 왜? 큰 데서 한 거야 지금. 내가 0보다 큰 거라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되걸랑? 얘도 1 더하기 이렇게 되죠? 얘도 1이지. 여기 있잖아 여기로.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뭘로 가? 얘가 1로 가. 근데 얘도 1로 가. 그럼 얘도 뭘로 가? 1로 가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저거 적어볼게.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에 x분의 gx인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얘가 뭐야? 왜 G 플라임 0이야?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무미분 계수거든. 얘가 얼마야? 얘도 1로 가. 왜?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니까 얘도 1로 가야지. 그러니까 얘가 1이야. 여기서 끝내도 상관은 없어. 왜? 미분 가능하다며. 그럼 좀 찝찝하면 이것도 해. x가 0보다 작을 때도. 그럼 부동호가 싹 바뀌지. 왜? 음수 나왔잖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 1 빼기 x분의 아니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했잖아. 이게 뭘로 가? 1로 간다니까? 뭘로 간다고? 1로 간다고. 얘 뭘로 가? 1로 간다니까. 그럼 리미트 여기 뭐야? 좌겠죠. 작은 데서 왔어. 그러니까 x분의 gx는 어차피 여기 빼기 0이고 g0도 0이니까 이게 g 플라임 0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게 맞지. 그치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0이고 이렇게 결정해.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극한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푸는 문제 형태입니다. 9번으로 갑시다. 여기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한 작년까지의 기출 중에 이제 선별된 문제들이거든요.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우리 이거 한 적 있어. 선생님이 분명히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 근데 살짝 달라. 변형된 문제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x랑 gx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1 빼기 x의 gx.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끔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요것만 봤을 때는 요걸로 하는 것도 괜찮아. fx를
지수함수로 해도 괜찮아. 맞지? 지수함수가 되거든. 근데 아마 저렇게 되면 얘가 조금 애매해져서 저걸 쓰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얘기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gx 값이 1이야. 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해보죠. 선생님이 저 형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니?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거? x랑 y에다 뭐 넣어? 0넣지. 저게 1번이잖아. 저게 나오면 무조건 저부터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F0이 F0의 제곱이야. 이렇게 되죠. 그럼 F0은 두 개 중에 하나야.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럼 모르겠네? 기억을. 근데 잘 봐. 얘가 있잖아. 얘가 있잖아. 그치? 근데 F가 뭐라고요? 0으로 갔을 때의 값인데 얘다가 똑같이 x에다 0을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F0은 그냥 1이잖아. 맞네. 이거랑 둘 다 만족하는 건 1, 1. 되셨나요? 여기 쓰여져 있는 건 이게 성립한다라는 건 상등식이라는 거야. 뭘 집어넣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돼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기억 틀렸네요. F0이 0은 아니죠? 자,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 뭘 하면 될까? 여기다가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요. 그럼 이렇게 되지. f의 x 더하기 마이너스 x를 해요. 그럼 그게 fx 곱하기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y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야. 근데 얘가 얼마야? f0이야. f0이 방금 뭐라 그랬어? 1이라며.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x는 fx분의 1이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려. 여기 마이너스 붙어있거든, 니은에. 이걸로 하면 버릇함 나와. 기억이랑 니은이 안 된다라는 게 저 지수함수에서 바로 나와.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막히지. 왜냐면 미분을 쓰거든. 디귿을 볼게요. 디귿. 뭐라고 돼 있냐면 f 플라임 0이 0이냐? 이렇게 물었어. 니은도 틀려, 기억도 틀려. 느낌이 되게 많이 틀린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 f 플라임 0 어떻게 풀어요? 이거요. 이 녀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니면 저걸로 풀어도 돼요. 이걸로 푸셔도 돼요. 뭐 상관없어. 편한 대로 해. 저걸로 한번 해볼까? 자, f'0이라는 건 뭐야? 리미트. 되나?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f. 여기다 이렇게 쓸 거야. 0 플러스 h 빼기 f. 이렇게. 잘 봐.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그냥 저거 쓸 거 그랬구나. 상관없어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1이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 봐요. 요걸 가져. 자, 보세요. 내가 얘를 넘기고 x를 나누면 gx라는 애가 이렇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x분의 fx 빼기 1이 나오거든. 이렇게. 얘랑 비교해봐. x가 h로 바뀌었는데 마이너스 붙은 거랑 똑같지? 맞아요? 봐.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였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gx는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x 빼기 0분의 fx 빼기 1 자리에 f0을 넣으면 되잖아.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f 플라임 0이 되지. 근데 얘가 얼마래? 1이 되잖아. 그럼 얘 1. 따라서 틀렸어. 마이너스 1. 얘도 틀렸네. 어렵죠?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세팅을 해준 거야. 답은 언제 나오는 거야?
이게 보기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그네드가 없는 걸 찾으면 되니까. 리을 보자. 자, 리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fx야? 이렇게 물었어. 이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로 우리가 하려던 걸 해보자고요. 자, 내가 분명히 이게 나오면 F0 구하고 이거 하라겠다.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이거죠?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요거 여기다가 H 넣고 여기다가 H 넣자고. Y 자리에다가 H 그대로 내가 분명히 이거 연습하라고 했다. 나중에 적분에도 나온다 얘는. 자, 그럼 여기가 fx, fh 빼기 fx가 되죠. 그럼 얘를 fx를 바꿔서 이렇게 빼버려. 자,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의 fh 빼기 1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여기네 여기. f 프라임 0이야. 뭐라고?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fx. 오, 드디어 맞는 애를 찾았어. 농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던 패턴으로 이 문제가 나오지 않고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문제는 친절하지 않아. 절대 친절하지 않아. 볼게요. 자, 그럼 미음이 당연히 안 되지 않니? 너무 당연하잖아. 미음이 f'(x가 gx인데 얘가 이거 둘이 같다고? 에이, 그럴 리가. 이게 있는데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답은 리을 하나. 이게 답이야. 11번 보자. 11번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거야. 11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밑에가 x-1이고요. 위에가 이렇게 써있거든. 홀수야. 홀수로 끝났어. x의 2n-1 빼기 m. 얘가 100이래. 요거를 만족시키는 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풀었던 19번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고민을 한번 해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뭔 얘기? 자, 분모가 뭐가 됐지? 0이 됐지. 그럼 여기도 0이 돼야 되지. 자, 질문. 여기가 항이 몇 개야? n개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다 때려 넣으면 1이 몇 개 나와? n개 나오죠. 그럼 분자도 0이 되는다며. 그러면 m이 뭐야? m이랑 n이랑 같아야지. 그래,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얘가 딱 해서 0분의 0이 나오지. 이해했어요? 그거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뭐 했니? fx를 이렇게 잡았어. 홀수 찾았어. 이렇게. 여기다가 1로 봐. n이라니까? 그게 m이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라고? 리미트 1로 갈 때 왜 이 문제를 못 줘라? 오타쿠나하고 풀었어야지. 얘가 되죠. 그럼 얘는 뭐야? 이거 보자. 그럼 얘들아 미분했다 치고 여기다 넣어봐. 이거 뭐야? 이거죠? 괜찮아? 내가 홀수합은 뭐라 그랬지? 이거라 그랬어. 벌써 까먹었어? 너무하시네. 얘가 이거 아니니? 이게 n제곱이라는 걸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죠.
둘 다 10입니다. 이 정도면 보너스 문제지. 땡큐하고 먹었어야지. 13번 갑시다. 여기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뭘 하나 건너뛰었는데 그것도 고객님들이 미분을 해보시면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 거니까. 13번. 자, 이게 뭔 얘기예요? fx, 다항함수 fx랑 mn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x가 무한대로 가. 밑에가 m제곱이야. 그래서 fx를 했더니 얘가 a야. 그럼 이게 뭐라고? 아, fx는 대가리가 a고 m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나와있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차수가 하나 당연히 떨어지겠지. 이렇게. 미분했거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왔대? 7이 나왔대. 그럼 나 같은 경우에서 미분을 할 거야. 미분을 하면 ma에 x에 m-1차가 나와.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ma가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근데 a는 정수일 필요는 없잖아. 근데 m은 정수여야 돼. 차수잖아, 얘들아. 자연수니까. 거기 자연수 m이라고 써있잖아.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가 b래. 한 번 더 적자.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거 지겹지 않냐? 지겨울 때가 됐는데. 비슷하게 갈게요. 자, 다항이야. f가 다항이야. 똑같이 쓸게.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x의 밑에 m제곱분의 fx가 쟤처럼 a면 무조건 fx는 땡땡으로 합시다. a에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잖아. 그쵸? 이렇게 가고 한 가지 더가 뭐였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 그럼 밑에가 x의 n차분의 fx가 난 p라고 쓸게. p면 fx가 앞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은 p의 x의 n차로 끝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보다 낮은 차수가 있으면 수렴하지 않아. x분의 0분의 1이 있는데 0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불가능하다고. 이걸 노린 문제잖아, 얘가 지금. 그러니까 뭐야? fx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점점점 하다가 맨 마지막이 b의 x의 n제곱이었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네요? 그런 다음에 얘를 또 미분했다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거야. 여기에 차수를 하나 낮췄어. 이렇게. 그 다음에 f 플라임 x를 했더니 얘가 14래.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미분해. 앞에는 모르겠어. 앞에는 뭐 제 거 따라 쓰든지 말든지 몰라. 앞에도 미분 됐겠지. 그 다음에 여긴 nb에 차수가 하나 나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맨 마지막 게 얘니까 얘도 nb가 14일 거라고. 이런 얘기.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당연히 n이 n보다 작아야지. 최고 차수 제일 낮은 차수일 텐데.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자, 요거를 모두 만족시킬 때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자, m이 1보다 커? 당연한 거지? 1보다 커? 얘는 1은 안 된대. 근데 a, b가 자연수랍니다. 끝났잖아, 그럼. 얘가 1이겠냐? 얘가 7이겠냐? m이 7이겠지. a가 1이고. 여기 써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m이 7. a가 1. 그럼 얘는 n이 14일 리가 없잖아. n이 7일 리가 없잖아. 잘 생각해봐. 두 가지로 나뉘겠죠. 자연수라며.
그럼 n은 7이거나 그럼 b가 2겠지. n이 2겠죠? 그럼 b가 7이고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되십니까? 그럴 때 ab 곱하기 m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mn이 전부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결정이 안 돼요. 답이 달라. 답이 다른데? 잠깐만요. mn 7. 이거 뭐 잘못된 건 아니지? 2n. 아니. 몇 차다라는 게 안 나와 있구나.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A, B.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건 다른데. 지금 아마 내가 보기에는 얘가 지금 없는 걸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없는 걸로.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거 되지 않나요? 아, 안 되는군요. 어? 있잖아. 안 되나? 아, 그치. 말이 안 되죠? 보세요. 만약에 이 케이스면요. 이게 지금 fx가 얘가 7이고 얘도 7이면 fx가 그냥 최고 차이도 저거 제일 작은 것도 이거니까 이게 7제곱하고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 들어간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답이죠. 따라서 a 곱하기 b, m 곱하기 n은 이렇게 곱해서 7, 이렇게 곱해서 14 이렇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가 생기긴 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 앞에 숫자가 달라요, 지금. 그렇죠? 저건 안 됩니다. 불가능? 만약에 둘 다 7이었다면 가능성은 생기긴 했겠지만 하나는 7이고 하나는 14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19번이랑) 이따 보게 되는 24번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f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x-1로 나눈 다시 나머지가 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fx를 나머지 정리 문제인 것 같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데 이게 문제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문제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없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지금 거기 그 말이 없죠? 네. 없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라리 아싸리 줄 거면 이렇게 줄 게 아니라 다항식이라고 줬어야죠. 다항식 fx야 라고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잠깐만요. 확인 한 번만 해보고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 낸 것 같은 느낌이네. 그러네. 응? 아,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앞이구나. 확인만 좀 해볼게요. 문제를 잘못 낸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건지. 내가 보기엔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잘못 냈네. 그 앞에다가 다항식이라고 적어주세요. 앞에다가 다항식 적어주세요. 이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항식이 아닌데 왜 미분을 써먹어요? 미분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기 G'이라는 것도 그냥 극한으로 풀면 이게 지금 만약에 다항식이 아니어도
걔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야지만 우리 입장에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얘를 똑같이 이제 이거죠. 얘들아, 이거 우리 많이 봤다? 네, 번호를 할게요. Q1X, Q2X, 여긴 QX. 이렇게. 나눈 나머지를 GX다 라고 합니다. 다항식이니까 이 나머지 정리를 쓰겠다는 얘기죠.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머지 정리에서 매우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2차로 나눴을 때와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고, 얘네들이 곱하면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거. 혹시 기억나요? 너무 옛날이죠? 10몇 년 전. 작년 문제인데. 까먹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는 원래 1학년 때 문제면 저게 3차야? 이렇게 그냥 다항식이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 이거 두 가지로는 절대 이 GX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GX가 몇 차가 나오죠? 3차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F2가 0이다. F1이 5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는 A, B, C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죠? 나오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풀어요? 이거 구해야 돼요. GX를 못 구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GX를 구해야 미분할 거 아닙니까? 거기 미분한 거잖아요, 그거. 그죠? 불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얘를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내가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을게요. 봐봐. 이게 지금 fx잖아요. 자, 얘를 진짜 실제로 x-2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뭐 써요? x-1에 qx를 쓰죠. 그래서 여기는 맞춰줬어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질문. 그거 못 나눠요? 나누잖아요. 뭘 써서? a를 써서. 그래서 여기서 a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빼서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이거죠. 얘랑 얘랑 수이 같아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윤혜 이거 배웠다니까? 1학년 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씁니다. fx를 x-2의 제곱에 q1x라고 쓰시고, 아니지. 얘는요? x-1에 qx라고 적으시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게 얘로 들어간 거죠. a에 x-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미지수 A 어떻게 구해요? 이거 써먹어야지, 이제 여기 넣어서. F에다 1을 넣어요. 날라갔죠? 여기 1 넣었으니까 여기 A가 나오는데 얘가 5라고. 따라서 이 나머지 GX는 이거예요. 요겁니다. 그럼 그 밑에 거 못 구하는 거 아니죠? 미분 가능한 다음 함수니까. 네. 그 밑에 있는 극한의 미분 계수를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2, 23이 좀 귀찮지만 한번 해보는 건 추천합니다.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봐야 됩니다. 앞반에서 풀었거든요. 영상 올려줄 테니까 보세요. 두 문제 다 풀었으니까. 자, 여기 있는 2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따 봐서 시간 되면 한 문제라도 풀던가 할 거고. 안 풀었으면 봐. 나야 나중에 비슷한 문제 풀 거 아니야. 자, 24번. 어려워요. 꽤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요즘 3학년들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일단은 fx가 요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요거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뭘 했냐면,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세요. 닫힌 구간 t-1보다 t까지의 구간에서 fx의 이 구간을 잘랐을 때의 최소값을 우리가 gt라고 결정한 겁니다.
일단 저거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여기서 저 위에 걸 바로 하면 어려우니까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러한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이차함수. 여기다 내가 이렇게 X축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괜찮아요?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표점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내가 구간을 한 칸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럴 때 그 중에 작은 걸 Gt라고 한대. 내가 이쪽에 있어, 만약에. 여기가 T-1이고, 거기보다 살짝 옆으로 온, 조금만 더 크게. 여기가 T라고 해. 두 개 중에 뭐가 더 작아? T일 때 값이 더 작죠. 그럼,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GT 값이 그냥 FT 값이랑 같다는 얘기. 이해되세요? 선생님 얘기? 이거 잘 봐놔야 돼, 얘들아. 저거와 비슷한 문제가 3학년 모의고사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봐도 만약에 분위기 못 풀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중에 푸니까. 근데 이쪽으로 와봐. 여기가 T-1이야. 근데 여기 옆에 한 칸 건너뛰어서 여기가 T라고 하자고. 두 개 중에 뭐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지. 이쪽이 더 작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서는 GT를 우리가 F의 T-1이라고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 괜찮으세요? 그럼 내가 저기다가 여기를 잠깐 T축으로 바꾸고 GT의 그래프를 여기다 얹어볼게요. 그럼 내려올 때는 계속 작아. 오른쪽이 작아. 오른쪽이 작아. 오른쪽이 작다라고 하고 여기까지 딱 찍었어요.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저기까지는 오른쪽이 작으니까. 이거 두 개 중에 얘가 작으니까 이쪽이 답이죠.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얘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진 거야. 그런데 잘 봐, 얘들아. 얘가 만약에 T-1이고 여기서 옆으로 한 칸을 갔는데 여기가 T야. 그렇게 되더라도 얘가 더 작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이가 얘들은 이렇게 가운데가 작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밀려날 때까지 집중. 이렇게 밀려날 때까지 얘가 작아. 맞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와서 1 동안까지는 여기가 그대로 육각수 유지합니다. 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내가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야. 그럼 그래프 봐. 뭐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 값이라고. 그냥. 이해했어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얘기야. 자, 그런 다음에 봐봐. 여기서는 뭐라고? 왼쪽 거래매. 그렇지? 그럼 이게 무슨 그래프야? FT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1만큼 내가 이동한 거거든? 그럼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려올 때는 그냥 그 그래프가 그대로 돼. 오른쪽이니까. T가 더 작아. 그러다가 계속 같아. 한동안 갔다가 T-1이 더 작아. T-1이 더 작아. T-1이 더 작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프가. 얘들아, 저게 상황에 따라 바뀌어. 만약에 나중에 얘가 T에 T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럼 그래프 반대로 가. 지금은 안 하겠지만. 3학년들은 저걸 다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나와요, 얘가. 근데 우린 지금 이 그래프 푸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감소할 때는 그냥 그대로 와. 증가할 때는 한 칸 옆으로 이동해.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 괜찮아요?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야. 그냥 크게 그려줄게. 아까 앞에 타임에서 이걸 풀었는데 풀다가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힘들어해서 다 이번에 크게 그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한번 그려봅시다. 저 그래프를. 저게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앉아. 뭐 생각보다 일찍 왔네? 아니, 여기 있는데. 일단 거기 앉아. 다리를 빼서. 아니, 거기 앉으라고. 들어가면 안 돼. 안 된다 그래.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거 봐.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0이고, 1이고, 2고, 3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좀 더 크게 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2고, 1, 2, 3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제 그래프는 원래 마이너스 1이랑 2를 지나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온 거잖아. 이렇게 내려오다가 원래는 계속 내려가서 마이너스 1을 만났어야 되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잖아.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찍고 이렇게 이 정도 되죠. 여기서 딱 찍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2에서 만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였죠. 절대값이니까. 원래 여기 밑에서 마이너스에서 만났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에서 올라간 거. 절대값. 저거. 이게 F입니다. 왜요? 그럼 이제 저기서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자, 한 칸이야. 그럼 봐. 내려오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내려가. 그대로 내려가. 여기까지 내려가. 여기까지 내려가. 여기. 괜찮아요? 감소한단 말이야. 자, t-1t. 그럼 오른쪽.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밀고 가. 밀고 가도 얘가 제일 작지. 여기까지 가. 얘가 제일 작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1이야. 그래서 0이다. 최소값이 0일 테니까. 다시. 요 범위 내에서 제일 작은 게 뭐야? 0이지. 하얀색 봐. 0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살짝 옆으로 가면 얘지, 이번엔. 여기 왼쪽에. t-1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가 여기서 타고 이렇게 올라가. 근데 잘 봐. 잘 보세요.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요. 이게 2분의 1이죠. 원래 그래프 봐봐. 원래 2분의 1이잖아. 대칭축. 맞죠? 그럼 여기 1일 때 값이랑 2일 때 값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만나야 돼.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1일 때가 똑같이 2여야 돼. 똑같이. 그럼 잘 봐.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거 타고 쭉 올라간다고. 이거 타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왜? 왼쪽에 있는 게 작다고. 왼쪽 거. 얘가 작지? 얘가 작지? 얘가 작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값에다가 얘를 갖다 찍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한 칸 땡겨 쓴다고. 증가할 때는 왼쪽 거 한 칸 땡겨 쓴다고. 이쪽이 더 작으니까. t-1 값이 더 작으니까. 어려워. 근데 다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을 때 제일 작은 값이 요거니까 여기로 온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살짝만 또 옆으로 가봐. 그럼 얘가 작기 시작하지. 오른쪽에. 하얀색을 가야지. 그러니까 얘가 다시 타고 내려가는 거야. 다시 타고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야. 이게 빨간색이 GT야. 자, 그 다음에 얘 다시 0 찍었지. 여기서 계속 옆으로 가봐.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봐. 얘가 갱신해주지. 왼쪽에 갱신. 그러니까 얘가 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얘가 GT.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어렵지. 3학년들은 되게 많이 해서 그냥 바로바로 그리거든? 근데 처음 보면 어려워. 자, 다시 합니다. 여기 봐. 내가 처음에 알려줬잖아. 여기가 여기야.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구간에서 작은 값을 얘로 가기로 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찍었을 때 작은 게 뭐야? t값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똑같아. 그래프가. 근데 증가하는 데는 여기가 t-t잖아? 그럼 여기가 t를 잡았을 때, 요 구간을 잡았을 때 얘가 더 작잖아, 얘보다. 그럼 이 값을 gt 값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칸 땡겨오는 거야, 증가하는 거. 그래서 내가 증가하는 데는 한 칸 땡겨온 거라고. 근데 이때부터는 다시 여기가 한 칸인데 감소하잖아, 여기서부터. 똑같다, 이렇게 살짝 내려면 여기가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타고 또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계속 0이잖아? 0 찍고 이때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가 t고 여기 t-1 값이 작으니까 얘를 땡겼다 여기다 쓰는 거야. 한 칸 오른쪽. 이해하셨어요? 반화해야 돼, 지금. 나중에 되게 많이 남아. 이해 못해서 괜찮아. 계속 가봐. 그러다 보면 괜찮아요. 나중에 또 할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요 빨간색이 GT예요. 이제 거기서 풀면 돼. 봐봐, 기억. 이게 어렵다, 얘들아. 자, G에 4분의 3이 있고요. 빨간색을 봐야 돼. G에 4분의 7이 있어요. 얘들아, 4분의 3이 어디 있어? 이쯤에 있거든? 그치? 그럼 얘를 여기다 찍었다? 얘 어디로 가? F로 따지면 여기로 가야 되지. 한 칸 빼야 돼. 그러니까 얘는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1을 빼야 돼. 자, 올라가는 데는 한 칸 빼라고. 여기에 4분의 3이 들어갔잖아. 4분의 3 넣으라고. F 마이너스. 얘는 4분의 7이면 여기 있어. 얘는 그냥 똑같잖아. F 값이랑. 얘는 F에 그냥 4분의 7이야. 둘이 같아? 달라. 왜? 대칭축이 2분의 1이 되니까. 다툴 수가 없지. 틀렸어. 자, 니은 봅시다. 얘들아, 괜찮아. 이해 못해도 돼. 처음에 어떻게 이걸 처음에 한 번 보고 이해를 하냐. 불가능하다. 나중에 또 할 거라고. 이거 틀렸다고 뭐라 안 할 테니까 봐라. 자, 니은 보세요. 그럼 GT는 T는 1에서 미분 가능해요? 여기 봐. 여기 뾰족하지? 여기는 다 미분 가능해. 얘가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그린 거라서. 기울기가 어차피 0이고 0이니까 상관없이 다 미분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 그냥 잘랐잖아. 잘랐지, 중간을. 여기 기울기 0이야? 아니잖아. 내려가는 걸 자른 거잖아. 여기도 올라간 애랑 내려간 애랑 여기 있는 애가 일로 와서 여기를 만난 거니까 다르지. 근데 여기 안 된다고. 불가능해. 불가능해. 여기가 이렇게 볼록한 데가 아니야. 근데 그럼 너네가 의아해하지. 여기서. 난 분명히 알려줬는데 엄청 의아해할 거야. 답이 없네요. 또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기억력이 틀렸네? 디귿 읽지 않고 3번을 다급 쓰면 맞는 거지. 근데 또 자, 리미트 H 0으로 가. 뭐라고 써있냐? G의 1 플러스 H 빼기 G의 1 마이너스 H 값이 뭐라고 돼 있어? 존재한다 라고 써있어. 그럼 니네 무슨 생각해? 문제가 잘못되는데 우리. 방금 선생님이 GT가 T가 1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요따구로 나온 애가 존재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잘 봐. 얘가 쟤를 어떻게 쓰는지. 자, 보세요. 내가 얘를 이렇게 쓸게요. 리미트. 일단 하나로.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쓸게요. H에 G의 1 플러스 H 빼기 G의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빼기. 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의 1 마이너스 H 빼기 G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분배한 거야, 두 개. 어차피 G에 넣고 더하기 빼기 할 거니까. 그런 다음에 얘들아, 여기를 플러스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야지 얘랑 얘랑 같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로 쓸게요. 만약에 H가 0에 우극하냐. H가 0보다 크다고? 그럼 여기도요. 여기 우극한 마이너스 H 조심하시고 G의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G의 1이죠. 얘들아 이게 뭐냐면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썼어요. 저번에도 한번 1인데 미분계수가 무미분계수죠. 1보다 큰 데서 오죠. 둘 다. 괜찮아요. 양수고. 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지. 얘가 마이너스지. 그럼 얘가 뭐냐면 좌미분계수죠. 무미분계수, 좌미분계수예요. 둘이 같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저기 써있잖아. 니은에.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씁시다. 리미트. 이번엔 H가 0에 마이너스로 갑시다. H분의 G의 1 플러스 H 빼기 G의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더하기 리미트 H가 0에 우 마이너스 좌 G의 1 마이너스 H 빼기 G의 1이라고 쓸게요.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 그럼 이번엔 얘가 뭐예요? 그렇죠? 얘가 좌미분계수죠. H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보다 작은 데서 5. 맞나요? 그리고 얘가 이거죠. 아, 선생님, 당연히 같은 거겠죠. 근데 얘가 존재하냐고 물은 거잖아, 내가.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잘 봐요. 여기가 1이죠. 그럼 우미분계수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점에서의 기울기죠. 이렇게. 맞아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요? 요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이거죠. 근데 이 기울기가 여기랑 똑같죠. 땡겨온 거니까.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니까. 뾰족하니까 이렇게. 근데 쟤네들 부호가 뭐예요? 반대죠. 이차함수 얘들아. 이차함수인데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점이랑 요 점에서의 기울기랑 기울기 둘이서 뭐 나와요? 0 나와요. 그래서 존재는 한다고요.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근데 답이 디귿이에요. 이러니까 어렵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계산을 해봐야 돼. 특히 뭐 절대값 들어가는 애들. 아니면 저렇게 대칭인 애들. 뾰족한데 대칭인 애들. 더하면 0 나와요. 조심해야 돼. 엄청나게 위험한 녀석이야. 선생님이 바라는 건 기억 니은에 답이 없네? 아싸 디귿이 하고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도함수 하려고 넘어갑시다. 스텝 1의 14번 볼게요. 아, 니네도 이거 물어보는구나. 이거 그냥 계산 문제야. 이것들이 지나 계산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14번 보시죠. 예수분해가 안 되죠? 돼요. 되더라고. 가끔 노가다 계산 문제도 나온다라는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페이지 66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풀어보자. 자, 여기에 접하는 접선 중에 2,3을 지난다라는 건 여기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 몇 개냐? 라고 물은 거죠. 돼요? 되셨나요? 미분합시다. 이렇게 되고. 그럼 접점을 t라고 놓으면 이거죠. 접선이. 접선이 이겁니다. y는 4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t하고 요거란 얘기죠. 근데 제가 어디에 지난다고요? 2,3이요. 여기다가 2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3을 넣자고요. 그럼 3은 자 8t 세제곱 12t 제곱에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4t의 4제곱 마이너스 6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3t 그 다음에 t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4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 하면 지웁시다. 마이너스 3t의 4제곱 3차 4t의 세제곱 2차 10부터 선생님 계산 틀리나 봐. 그 다음에 짝짝 지우고 마이너스 1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때 제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를 1 넣으면 0이죠? 한 번 더 쓸게요. 마이너스에서 그렇죠. 1 넣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
거 알려줬어. 마이너스 1에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14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에 3t 제곱 마이너스 7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커서 4개의 실근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예요, 그냥. 뭐 안 되면 이거 그래프 그려야 돼요. 이거 그래프 그려서 제게 극대극소, 극대극소 해가지고 그래서 4개 갖는다라는 정도로 써야 됩니다. 쭉 넘어가서 2번 봅시다. 뭐냐? 2번하고 8번하고 9번이죠? 스텝2입니다. 2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이렇게 됩니다. fx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걸 만족시키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fx의 그래프는 a, a를 반드시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0, b라고 했을 때 a-b를 구하라 하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fx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랑 만나는 점에 무조건 사이를 지나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얘가 뭐 약간 이렇게 지나가겠죠? 요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해돼요? 뭐야? 분위기 왜 이래? 그런데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부터 보자고요. 얘랑 같은 곳. 이거부터 찾자고. 이쪽으로 넘기면 2의 x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아니, 보이지 않니? 플러스 8은 이렇게 되죠. 이게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렇게 돼요. 근데 얘네 둘이 x는 2에서 무조건 만나요. 2 넣어봐. x에다 2 넣으면 이렇게 되죠.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4 플러스 14 마이너스 5라서 5인가요? 5 이렇게 되고 f2 값 여기다가 2 넣으면 맞잖아요. 5 이렇게 되죠. f2가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는 무조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가 2,5라고요. 칭축이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반대다.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f는 어떤 그래프는 다항식인 것도 알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흐물흐물 미분 가능하게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면 상관없다고. 근데 뻔한 건 뭐예요? 요 점은 이렇게 지나가야겠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얘네 셋이 전부 다 여기에 공통접선을 가져야 된다고요. 저 점에서.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래서 거기 써있잖아. A, FA를 반드시 지난다. 얘가 A예요. A, 이게 A. 그래서 A는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그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거니까 봐봐. 이렇게 얘가 만약에 F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자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면 그럼 접선이 이거라고 공통 접선 이거라고 다. 3명 다. 요 3개가 전부 다 공통 접선이 얘라고요. 접점을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랑 이거 2개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 뭐 이쪽에 y는 얘가 y는 요 위에 거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요. 2분해요. 이거 2x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가 x에다 2를 넣어요. 그럼 얼마야? 3이죠.
그럼 이 빨간색이 뭐라고요? 기울기가 3, 2,5를 지나. 그래서 얘가 y는 3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래서 이게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안 해도 되죠, 내가?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런 얘기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8번을 볼게요. 시간은 얼추 맞겠다. 뭐라도 하나 풀려고 했더니만 시간이 안 되네. 8번을 봅시다. 얘들아 6번은 꼭 풀어봐. 6번 우리 예전에 풀었던 문제야. 많이 보던 문제입니다. 6번 어디서 많이 보던 걸 겁니다. 팔 번 그죠? 자,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요거의 그래프 fx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그 두 접점을 pq라고 하면 두 접점 사이의 거리와 pq가 같아지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을 구하라. 그런 다음에 m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자 미분을 한번 해볼게. 얘가 3x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얘들아 그럼 뭐 x가 얘가 일단 0이 된다고 하면 x가 근데 얘는 얘가 0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얘가 0이 된다고 하면 뿔마 3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러지겠죠. 0,0을 지날 거고 이렇게. 맞아요? 대충이라도 여기 그려지거든요. 그럼 자 다시 읽어봐. 두 접점을 PQ라고 했을 때 두 접선 사이의 거리와 PQ가 같아지도록 하는 모든 m값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그냥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접선을 하나 m을 주면 이렇게 그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P고 여기가 Q래.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얘는 안 같지 지금 상황에서. 근데 저게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간단하게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어. 여기가 P야. 여기가 Q면 이 길이랑 이 거리가 안 같지. 다르지. 그치? 같으려면 PQ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수직이어야지. 이렇게.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직각이. 이러면 PQ 사이의 거리가 두 접선 사이의 거리랑 같지. 1학년 거야. 1학년 거. 이해하셨나요? 일단 PQ는 원점 대칭이라는 건 이해되세요? 이것들이 표정들이 알아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뭐 전혀 모르겠다는 건데 아니 3x제곱 빼기 9를 했는데 걔가 m이 된대잖아. 그치? 그러면 넘겨서 x제곱이 이거야. 3분의 m 플러스 이거야. 그러면 x좌표가 뿔마하고 3분의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칭이지. 여기가 y축이라고요. 0,0이 변곡이잖아요. 배우진 않았지만 대칭점이잖아요. 하기 싫어? 하지 말까? 반응이 왜 이래? 아무튼 저 얘기예요. 저 얘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의 다 왔어. 자, 거의 다 왔어. 다시 하나 내그릴게.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떤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답을 하나 그릴게. 여기랑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가 직각이야. 이 얘기야. 그 얘기야, 저 얘기. 저것만 찾으면 돼. 그럼 이제 합시다.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를 알파라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겠죠. 어차피 저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 기울기가 m이래. 이 기울기도 m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알게 됐냐면 f 플라임 알파 또는 f 플라임 마이너스 알파 값이 m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알파 중에 하나야.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3알파 제곱 빼기 9가 m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뭐겠어? 마이너스 m분의 1이겠지. 내가 여태껏 설명한 이게 그 얘기 아니야? 그지? 알파 콤마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9알파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9알파예요. 여기 기울기를 구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고요. 아니면 원점에서부터 여기 해도 돼. 원점에서부터. 원점은 어차피 지나가니까. 상관없대. 똑같이 나온다니까. 얘에서 쟤를 빼라고. 이렇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9알파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9알파. 이렇게. 요게 밑에가 2알파가 되고 여기가 2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나누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렇죠. 얘가 뭐라고? 얘가 마이너스 m분의 1이에요. 이해했죠? 얘랑 수직이라고.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m값의 합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풀어봅시다. 그럼 되죠. 알파 제곱을 맞출까요? 차라리? 그럼 바로 답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알파 제곱은 3분의 m 플러스 9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알파 제곱은 넘어가니까 9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돼요? 네, 끝났어요. 양변에다가 3m을 곱합시다. 여기는 m 제곱 플러스 9m이 여기가 뭐예요? 9m 아니지 3m을 곱했으니까 27m 하고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 m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질문이 뭐라고? m 값의 합이잖아. 근각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림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마지막 9번 봅시다. 시간이 얼마 없네. 9번은 니네가 아는 문제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알파에서 A에서 곡선 여기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얘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3개랍니다.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거의 범위가 그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거야? 상관없나? 해보죠. 되게 애매하네요. 방부등식에 있어도 될 만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자,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t라고 놓으시면 이거죠. y는 아까처럼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아니지.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고요? 1,a를 지납니다. 여기다가 1을 넣으시고 여기다가 a를 넣읍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t t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a는 자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하고 쟤도 사라졌네요. 잠깐만 이렇게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t제곱 이게 세제곱이구나. 그렇죠? 내가 계산 잘못한 거 같죠? 얘랑 계산하면 2t 세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3t제곱. 그거 플러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A가 지금 그거 쓸 때의 접점의 좌표가 3개.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요게, 내가 얘기했던 게 뭐야? 이게 방정식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잘못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거에다가 y는 a를 잘라서 그릴 거예요. 이거 방정식이잖아요.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게 6t제곱 마이너스 6t. 얘가 0이라서, 그래프가 0일 때랑 1일 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0이면 얼마예요? 0이면 1이죠.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여기도 1이다. 라고 하면, 1 넣으면 0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려져요. 요게 이 녀석이에요. 요게 t일 때. 근데, A를 잘라서 그 3개 나오니까 이게 2, 3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얘가 감마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방부등식이거든요.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요. A 값이 여기가 뭐냐인 거를 찾아야 되긴 해서 뭐냐? 근을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고요. 베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요. 감마는 1보다 크다.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감마가 또 잘리는 데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렇게 잘라서 감마가 여기까지는 안 돼요. 이건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가 1이 나오려면 여기가 2대 1이라서 여기가 2분의 3이거든요. 감마가 2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의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 감마의 절대값을 했을 때 여기는 알파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베타는 상관없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감마의 절대값도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쪽 거 다 더하고 이쪽, 여기 다 더해서 이쪽.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그래프예요. 근데 이거는 적방이라고 하기엔 조금 선을 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